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협상, 그리고 주말에도 미국과 이란 협상,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이런저런 어떤 협상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쟁보다 협상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점이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반도체 실적 이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코스피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좋아진 거 대비 지수는 빠져 있으니까 아직도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보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후반부에서 좀 시장이 주춤거린 게 좀 밀렸잖아요. 2시 넘어가면서부터 그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까지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유가도 100달러에서 뚝 떨어져 있지 않는 뭐 90달러 후반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또 주말에 또 협상이 어떻게 틀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었고, 이래서 뒷부분에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다시 제법 많은 매수를 했고요. 전기전자 업종, 운송창고, 금융 이런 것들을 샀고, 운송장비, 건설, 기계는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 통신, 장비, 금융, 그다음에 비철금속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지수 대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괜찮았어요. 뭐 엄청나게 뭐 폭등했다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동에서 그 전쟁 분위기가 완화가 되면 아시아에서 들여오는 원유값이 좀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안도감,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아시아 증시를 좀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우선 그 네타냐후가 그 직접적으로 레바논하고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계속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를 공격한 건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협상을 해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저게 좀 변수가 됐던 게, 이란 시각에서는 이번 휴전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레바논과의 어떤 헤즈볼라, 레바논 하여튼 이쪽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 저쪽도 마찬가지로 휴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저기는 휴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서 저기를 계속 공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게, 저것 때문에 이란이 휴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되면서 맞대응을 해버리면 이번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에다 압박을 놓고 괜히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일단 이제 맞대응을 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좀 자제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럼 레바논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면서 혹시 모를 어떤 돌발 변수가 조금 이제 눌러지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저 사람 말을 이제 액면 그대로 믿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란과 협상을 낙관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레바논 공격을 좀 자제하라고 했다, 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는 하이닉스가 오늘 제법 올라가고, 뭐 뒷부분에도 조금 상승 탄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국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이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익이 올해 굉장할 것 같다, 올해 영업이익을 250조 원 정도, 내년도는 거의 360조 원 정도 전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190만 원, 현재 주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그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지수는 빠져 있는데, 국내 코스피,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역할이 전부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 이익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저 250조 원이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단일 기업 하나가 저 정도, 그것도 삼성전자도 아니고 하이닉스가 그 정도 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으면 코스피도 레벨업 되는 것이 맞지, 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틈새 뉴스 하나가,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 올리기 전에 갑자기 뭐 어떤 베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SNS 올리면 그 직전에 갑자기 상승 쪽에 베팅하는 어떤 그 거래가 급증을 합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 간다더라. 그래서 거기서 뭐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다더라, 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의 가족 아니냐, 뭐 하여튼 등등의 의혹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직원들에게 내부자 거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게 뭐 실제로 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쓴 것 같아요.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백악관 직원들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저런 것들이 많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갑자기 뭔가 베팅이 나오면 30분 정도 있으면은 그런 SNS가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폴리마켓을 집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웠던 거,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제가 이제 변동성 지수 말씀드리면서 이게 원래는 10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여야 정상인데 20 위로 올라간 상태도 안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된 걸 보면 19.49였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전날이 19.86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 전 상황으로 이 수치상으로는 돌아간 거죠. 근데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저점 치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 이제 당분간 계속 전쟁에서 못 벗어나게 된다라는 게 돼서 오늘 같은 경우 막 그 회담 직전, 그 다음에 미국의 CPI, 물가지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어수선한 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미국에서 변동성 지수가 내려간다라면 이제는 전쟁 국면은 거의 벗어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전쟁 국면을 벗어나는 이런저런 지표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올라가는 게 타당하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오늘 이제 1.4% 올라서 5,858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제 전쟁 직전을 거의 복원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번 주 포함해서 4월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4월 들어서만 16%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제 증시 전망대 시간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제가 빌 에크먼 3월 30날인가 그날 제가 빌 에크먼 SNS 올린 걸 보면서 이거 뭔가 좀 바뀐 것 같다고, 상황이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일종의 시그널이 됐고, 이제 주식시장은 뭐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루 빼고 다 올라왔고 4월 들어서는 이틀 연속 하락은 없다. 이게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고요. 코스닥은 좀 아쉬운 게 뭐 1.6% 올라간 건 좋은데 61선에서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연속해서 61선이 저항이 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발목을 잡은 건 대형주들. 코스닥 대형주들 보면 코스닥 지수가 저 61선에 붙어 있는 거에 비하면 한참 아래에 가 있고 4월 들어서 첫날 빼놓고는 계속 음봉입니다. 예, 하루 빼고 다 음봉이에요. 이게 대형주 쪽, 3천당 제약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은 3천당 제약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투자자들이 좀 코스닥 쪽이 올라갈 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현금화 시킨 것도 좀 있고 배당금도 슬슬 들어올 때고 해서 좀 올라갈 만한데 아직까지는 코스피 그냥 대형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주들은 하이닉스가 오늘 뭐 증권사에서 190만 원짜리 보고서 나오고 해서 3%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건설주 중에 뭐 건설주가 다 올라간 건 아닌데 향후에 이제 재건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맞물리면서 올라가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통신 장비 쪽이죠. 예, 뭐 광통신 막 이런 것들하고 또 엮여가지고 통신 장비 쪽 종목군들이 지금 가장 강하게 랠리를 보이는 그런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상승한 종목들이 되게 많아서 뭐 비철금속도 올라가고 이런저런 종목들이 많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시황상 중요한 종목군들 몇 개 좀 설명을 드렸고, 근데 그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면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최근에 반도체 사고 소프트웨어 팔고 이런 구도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AI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하드웨어고, AI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 있지만 가장 큰 결실은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가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가 가장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 쪽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지, 이게 보면 소프트웨어는 계속 흘러내려서 1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반도체는 107% 정도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구도 자체도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상승폭의 절반, 한 40포인트 정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 금융주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상위 탑 10 중에서 5개 빠지고 5개 올랐어요. 예, 근데 뭐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제약주는 따로따로 노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냥 업종 내에서 그냥 골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수급 보면 외국인데 오늘 1조, 근데 오늘 매매 참여가 되게 적었어요.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매수 매도 합이 오늘 되게 적었거든요. 근데 매매를 줄이면서도 하루 순매도하고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거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4월 들어서 선물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의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근데 뭐 샀나 봤더니 1조 원 샀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를 9,200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 포함하면 한 2,000억 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한 거는 그냥 반도체 샀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보다는 그냥 골라 사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매도는 현대차 기아. 예, 어제 좀 기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IR 같은 거 하면서 좀 좋은 내용 많이 있었는데, 뭐 외국인들은 그래도 오늘도 계속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도 쪽에 또 건설주들, 예, 건설주들이 매도 쪽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 매도한 게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기관 전체 매도보다 이 종목의 매도가 더 많았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전차 군단 매도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 업체, 뭐 이제 삼성전자보다 거의 하이닉스 공급 업체에 가깝죠. 하여튼 그런 거 공급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거 매수했고, 그다음에 방산주 일부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을 제일 많이 샀어요. 그 종목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반도체 쪽 좀 사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 예, 통신 장비 쪽을 좀 매수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서 통신 장비와 반도체가 매수에 좀 많이 포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ISC, 그다음에 리노공업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소켓, 그 반도체 이제 소켓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소켓이 이렇게 뭐 우리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뭐 옛날에 백열등 할 때 그걸 끼우는 걸 소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딱딱 끼워가지고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 이걸 갖다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사고, 근데 쭉 보면 반도체 쪽 종목이 되게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은 반도체를 많이 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요약해보면 주말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중동 협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이게 뭐 증시 전망대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요 구도. 그 다음에 오늘 그 미국의 CPI 나옵니다. 3월 CPI는 전쟁 수치가 반영된 것 같고 엄청나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투자자들이 각오를 하고 보는 수치라서, 이 수치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게 높은 상태에서 유가가 여기서 안 빠지면 이 수치가 되게 세게 와닿을 거고, 유가가 빠지면 반짝 높고 끝나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매수 전환하면 아무래도 대형주 업종, 그러니까 그쪽을 계속해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들의 어떤 구도, 이걸 이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 그 종목들이 가면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이제 대형주들이 계속 부진한데, 대신 상승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좀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ADR이라든가 이런 것들 볼 때 절대 뭐 과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시기라서 종목 장세가 아주 활발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계속해서 업종별 구도, 뭐 제약바이오가 될지 2차전지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 등등 여러 가지 구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저는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미국 CPI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CPI라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제가 뭐 여러 번 비유해서 설명드리지만, 이마트에 업체들이 제품을 납품하는 단가, 그다음에 CPI는 이마트 안에서 라벨을 붙이는 단가, 그래서 판매 가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평균치가 전월 대비 0.9%.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0.9%면 연간 누적으로도 보면 11%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지표가. 예, 그러니까 이걸 복리로 치면 더 올라가는 거긴 하죠. 근데 이게 10% 이상의 물가가 가늠이 되는 0.9%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되게 놀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각오하고 보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잡히면, 그러니까 3월이 좀 튄 거고 4월 이후부터는, 5월부터는 좀 안정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텐데, 유가가 이제 되게 높은 수치가 유지가 되면 저 CPI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CPI를 보고 나서 투자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 전후에서의 어떤 국제유가의 움직임,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건 이제 또 내일 방송이나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내용을 잘 엮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예, 좋아요 꼭 좀, 특히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